이번 제목은 가족을 부양하는 노동자들 벌 이야기입니다. 일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벌에 관해서는 뭐 책이 한 권 될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만은 저는 그 일벌의 일에 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이제 그 사용자로서 30년, 그다음 노동자로서 20년 이렇게 이제 한 50년 동안을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가장 노동자로 근무할 때나 사용자로 근무할 때나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 근무 시간 문제입니다. 노동 시간의 문제. 수십 년 전에 이미 선진국들이 3만 불에 진입하면서 그 40시간, 주당 40시간을 가지고 굉장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극렬하게 토론을 벌였죠. 그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52시간을 가지고 격렬하게 지금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요. 근로자라기보단 노동자라고 하는 게 낫겠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3만 불 시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40시간을 가지고 토론했는데 우리는 오늘날 3만 불 시대에 52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다. 이 하나만 봐도 우리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75년부터 80년대 초까지 한일합섬이라는 회사에 근무했습니다만 그 종합상사는 저희들이 10시까지 정말 사무실에 불이 켜진 부서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일벌레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삶의 질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런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월급이 적어도 저녁이 있는 삶, 일찍 퇴근하는 직장을 선호한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가치, 삶의 질, 이것이 노동시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일벌들은 그럼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일벌들은 하루 5시간 정도를 일합니다. 근데 그 대신 5시간 일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주일 내내 근무하니까 주당 35시간, 35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하는 시간은 굉장히 합법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일벌이 사람과 다르면 우리들은 이제 처음에 회사에 입사하면은 보통 예근을 하고 샘플을 만든다거나 거래처에 심부름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외근 일을 주로 하다가 경력이 많이 쌓이면은 이제 대리가 된다거나 또는 뭐 데스크에 앉아서 지시를 하는 이런 것이 우리들의 순서입니다만 일벌의 경우는 다릅니다. 일벌은 처음 일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집안일부터 합니다. 밖에 외근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집안일을 이제 집 정리, 유충 돌보기 이런 걸 하다가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꽤 많은 시간을 일하죠. 이제 그러다 조금 더 경력이 쌓이면은 수집해온 꿀벌을 이렇게 꿀을 관리하기도 하고요. 집을 이제 정비하는 일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일벌의 수명은 30일밖에 안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 드디어 이제 외근을 하게 됩니다. 꿀을 모아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꽃에 오는 이 일벌들은 가장 죽음을 앞둔 가장 늙은 일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하루에 5시간 동안 이 꿀을 모아오는 일을 하는데 일하는 범위는 약 3km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넓지요. 3km를 하루에 약 10번 내지 15번을 왕복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가가 걸리는 만만치 않은 과중한 임무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천적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을 10번, 15번을 왕복한다. 지금 한 번 나갈 때마다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는 위험한 것을 10번, 15번을 왕복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비장한 그런 의미 서려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벌어오는 일벌들이 벌어오는 평생 벌어오는 것이 우리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참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우리 봉급쟁이들이 평생 벌어들이는 돈 월급 몇 푼 됩니까? 그거 뭐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예, 일벌 벌들을 가장 인상 깊게 칭송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네, 아인슈타인은 네 뭐라고 말했느냐? 인간은 벌들이 사라지면은 4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모든 식물의 75%, 그러니까 우리들이 먹는 음식물의 3분의 1의 수분을 담당하는 이 벌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근데 벌의 가장 장점이 뭐냐? 우리가 아카시아 꿀벌 이렇게 하면 아카시아 꽃에서 나온 꿀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잡꿀이다. 뭐 이건 아카시아 꿀이다. 이 벌은 한 가지 꿀을 모으기 시작한 그 같은 꽃에 가서 모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꽃을 구별할 줄 아는 거죠. 네, 굉장히 그러니까 같은 꽃을 방문하게 되니까 수분을 굉장히 아주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이 꽃, 저 꽃 왔다 갔다 하면은 수분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는데, 꿀벌의 가장 큰 장점이 같은 꽃을 방문한다. 그래서 수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도와준다. 나비를 꽃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나비는 길다란 빨대를 가지고 그 꽃가루를 묻히지 않고 꿀만 쏙 뽑아 먹는 이런 거 좀 양채 같다고 꽃들을 생각합니다. 벌들은 안 그렇지요. 뭐 온몸을 그냥 들어와서 흔들면서 하니까 온몸에 이제 꽃가루가 묻게 되니까 수분을 적절하게 도와준다. 꽃들의 입장에서는 벌들이 굉장히 고마운 것입니다. 네. 예, 아, 보통 이제 곤충들은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찾아 나서서 이렇게 활동하지요. 네, 아주 어렸을 때 아기들을 돌보는 것 외에는 평생 자기 먹을 걸 찾기도 바쁘지요. 근데 이 일벌들은 우리 사람처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형을 무릅쓰고 이렇게 일하는 동물입니다.